당신이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을 통해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진을 찍는지 그 모든 걸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면 말이죠. 믿기 어렵겠지만 그런 세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그곳에서는 감시가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들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감시의 눈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디지털 자유, 그 세계의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뒤틀려 있을까요? 오늘은 북한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2008년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된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으니까요. 그 이전까지 북한의 통신 인프라는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유선전화조차 대부분이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일반 주민들이 전화를 설치하려면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전화의 용도와 설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해 비용 지불 계획까지 제출해야 했죠. 심지어 전화 설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용 목적을 재검토받아야 했고, 통화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회선이 차단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은 순이트라는 소규모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중고 장비를 활용한 실험적 시도였는데 약 18개월간 운영되다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북한다운데, 김정일이 중국 국경 근처에서 기차 사고를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이동통신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결과 이동통신 서비스 전체가 폐쇄되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이동통신 발전은 몇 년간 더 지연되었고, 관련 기술자들과 관리자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북한은 다시 한번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이집트의 인프라 회사를 속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한 다음 완공과 동시에 그 시설을 국유화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고려링크라는 북한의 유일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북한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고려링크는 일반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커버리지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북한의 주요 15개 도시와 일부 철도 구간에서만 3G 서비스를 제공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통화 제한입니다. 모든 전화번호는 동일한 8자리 숫자로 시작해야 하며 오직 북한 내부의 다른 번호로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국제 통화는 물론 꿈도 꿀 수 없죠. 심지어 특정 지역 간 통화도 제한되어 있어서 평양에서 지방으로의 통화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고려링크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것은 광명이라는 북한의 폐쇄형 인트라넷 뿐입니다. 이는 약 5,000개의 정부 승인 웹사이트로 구성된 사설 네트워크로 뉴스 사이트, 고려항공 예약 시스템, 국가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전 영화를 시청하고 정부가 승인한 뉴스를 읽을 수는 있지만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광명 네트워크 내에서도 접속 시간대가 제한되어 있고, 특정 콘텐츠는 계층별로 접근 권한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은 2014년의 일입니다. 북한은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자체 생산 스마트폰 공장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북한 최초의 스마트폰 AS121이 생산된다고 발표했죠. 이 발표와 함께 북한은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며 주체적 정보기술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북한이 스마트폰을 자체 생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도,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도, 정밀 부품 가공 기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S121은 중국산 저가형 안드로이드 폰인 유니스코프 U120를 수입해서 외관만 바꾼 리브랜딩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회로 기판에는 여전히 중국 제조사의 로고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후 출시된 아리랑 107일, 삼지연 8 등의
북한산 스마트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중국에서 제조된 것을 수입해서 북한식으로 개조한 제품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폰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독일의 보안 연구진들이 북한산 스마트폰 평양 2407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용자 감시와 통제에 특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시스템의 정교함에 놀라움을 표했는데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통제 기능이 구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산 스마트폰들에는 다양한 게임과 앱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리랑 151의 경우 5가지 버전의 앵그리버드, 캔디 크러쉬 유사 게임, 슈퍼마리오 갤럭시의 에뮬레이션 버전 등이 포함되어 있죠. 심지어 해충 퇴치용 고주파 소음을 발생시키는 앱까지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전통 음악 재생 앱, 조선어 사전, 계산기, 달력 등 실용적인 앱들도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이렇게 많은 게임과 앱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스마트폰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고 광명 네트워크에도 앱스토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앱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는 문자 그대로 실제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제품 매장이나 시장의 한 코너에 설치된 카운터로 여기서 정부가 승인한 앱들의 카탈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앱이 있으면 직원이 컴퓨터에서 파일을 직접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줍니다. 물론 이 모든 앱들은 사전에 정부의 검열을 통과한 것들 뿐입니다. 앱 설치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신분증 확인과 설치 목적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하죠.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는 모든 파일에 대해 엄격한 서명 검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사진, 음악,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파일은 특수한 암호화 서명이 없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2가지 종류의 서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NADA 서명으로 북한 정부에서만 추가할 수 있는 암호화 키입니다. 이 서명이 있는 파일들은 정부가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나 체제에 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체 서명으로 스마트폰 자체에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녹음한 음성 파일 등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서명입니다. 이는 해당 파일이 기기에서 직접 생성되었으며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만약 파일에 이 두 서명 중 어느 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은 파일을 열자마자 즉시 삭제해버립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동영상이나 음악, 문서 등은 아예 실행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서명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별이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명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우회되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용자가 앱을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스크린샷을 촬영한다는 점입니다. 이 스크린샷들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폴더에 저장됩니다. 혹시 이런 감시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면 북한 정부는 친절하게도 증거를 제공합니다. 추적 뷰어라는 앱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앱의 유일한 기능은 정부만 접근할 수 있는 스크린샷 폴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 폴더의 내용을 볼 수도 삭제할 수도 없지만 폴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이 실제로 사용자를 감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북한 정부는 국민들의 디지털 활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어떤 내용을 보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감시됩니다. 사용자들은 이런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기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감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북한의 스마트폰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하면서도 북한 내에서의 판매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정부의 통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보안과 감시 측면에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용자 통제에 특화된 기능들을 추가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통제 시스템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기술에 능숙한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약을 우회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성공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의 이동통신 신호를 수신하여 외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 접속이 발각되면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외부 정보에 대한 갈망은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스마트폰 생태계는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정부 통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기술 발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 디지털 주권과 정보 접근권의 충돌, 감시 사회의 현실적 구현 등 다양한 이슈들을 제기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 상황에서 북한의 사례는 기술이 어떻게 통제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북한 정부는 자신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는지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심리적 통제예요. 북한의 스마트폰은 기술의 발전이 항상 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오히려 기술이 어떻게 통제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앱 다운로드, 인터넷 검색, 자유로운 소통이 북한에서는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은 그저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의 사례를 보니 기술이 얼마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네요. 같은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누군가에게는 감시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디지털 자유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북한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